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양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일제히 환호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어제장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 발표를 기다리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더욱더 늘려가면서 무려 한 달 반 만에 종가 기준으로 2,600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나와줬습니다. 그동안 관세 영향이 컸던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좀 크게 나왔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3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무려 하루 만에 5%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57,6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2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만큼의 강한 상승은 아니었죠. 전일 대비 0.4% 상승하면서 72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수급이 이어졌는데요.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로 전환을 해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1,0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미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죠. 3대 지수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급망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나스닥 4% 넘는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2.8%, S&P 500 지수도 3% 넘게 반등하면서 크게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애플과 아마존도 급등이 나왔고 테슬라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재탈환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미리 챙겨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 분위기들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체크해볼 예정이고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마스터님께서 방송 이후에 공개해 주시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5분 증시 브리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관세 리스크로 짓눌려 있던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빨간불 켰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1.17% 상승하면서 2,6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 오른 725선에 거래되면서 박스권에 조금은 갇힌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홀로 3,420억 원대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73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첨단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바꿀 미래 핵심 기술로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현대모비스는 로봇의 관절이나 근육의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를, 또 LG이노텍은 로봇에 장착할 시각 감지 장치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2년까지 약 93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흐름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시죠.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자국 생산 정책에 따라서 의약품 해외 제조 시설을 불시 점검하는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 중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또 FDA의 규제들을 표준으로 만듦으로써 미국과 해외 간의 공평한 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소식으로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투톱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만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또 디램 가격이 인상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삼성전자 5%대 상승, SK하이닉스도 2.5%대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삼성 SDI는 2.6%, LG 에너지솔루션도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도 살펴보시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곧 조율이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역시 빨간불 켜졌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모두 3.1%, 3.4% 빨간불 켰습니다. 반면 연일 고점을 경신하던 방산주는 이날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 전쟁이 곧 종료될 거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6.6% 내리며 현대차에 다시 시총 5위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고강도 행정명령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7% 내리며 황제주의 타이틀을 반납했고요. 셀트리온도 4% 가까이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그럼 간밤 미증시 상황도 짚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시장이 예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또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90일간 인하하기로 하면서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간밤 시장은 환호했는데요.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는 2.8%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4%, 그리고 S&P 500 지수도 3%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M7 종목들도 모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중국과의 긴장 완화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아마존은 8%대 급등, 또 메타도 7.9% 뛰어 올랐습니다.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애플도 6% 올랐습니다. 또 테슬라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6%대 강한 흐름 이어갔고요. 이외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상승불을 켰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해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더욱 올라가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지수 발표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바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하시고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 증시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 훈풍이 이어질지 많이들 기대하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다양한 전략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지난번 미증시 같은 경우에 그냥 좀 상승폭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미중 관세가 협상이 조금 진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좀 상승을 좀 보였는데 뭐 일단은 지금 이런 이제 관세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위주로 좀 매수세가 좀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속 좀 상승세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 출발한 이후에는 소폭 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오늘 CPI라든지 이런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물가 지표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개장 전 이슈들 또 시황들 하나하나 미리 개장 전에 살펴보면서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 볼 테니까요. 하나하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이 일단은 원만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90일간의 무역 전쟁의 유예가 또 선포가 됐고요. 각각 115%씩 관세를 낮추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30%의 상호 관세, 중국은 미국에 대한 10%의 상호 관세만이 남겨지게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치킨 게임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기술주들도 다 올랐고 애플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그동안 좀 빠졌던 부분들 이제는 조금 회복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근데 솔직히 아직은 좀 속단하기 이르다고 좀 판단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우리가 관세 내용, 협상 내용을 좀 보면 일단 90일 한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제 부품별 이제 또 세부별로는 아직까지 협상이 또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더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술주들 위주로, 그리고 뭐 중국과 이제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는 뭐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죠. 이런 기업들이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증시 자체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미 증시를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장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굉장히 눌렸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도 뭐 전략 후원 자세가 좀 보여질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통신망 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움직임에서 지금 조금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그래도 우리가 미증시가 좀 기분 좋게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영향을 받겠죠.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미증시 자세히 조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갭 상승을 했죠. 어제 대이장 오후 4시에 일단 이제 미중 상호관세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갭 상승을 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제한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 다우라든지 뭐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이제 상호관세를 제일 처음에 발효하기 이전 금액까지도 지금 지수가 좀 이제 다시금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는데 과연 어떤 업종들 위주로 일단 먼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이슈로 조금 준비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상세한 내용까지 조금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통신망 내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기업들이 대체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애플과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도 6%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또 시총 1조 달러를 또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90일간의 유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품목별 관세는 이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또 어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은 줄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미리 체크해 볼 부분들 챙겨와 주셨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개장 전 이슈로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반도체에서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간밤에 이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 기대감도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반도체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 반도체 이슈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제가 이제 반도체는 계속 국가적인 산업 그리고 좀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한 이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부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 지금 대선 그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혜 그리고 국가 전략 그리고 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세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반도체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다만 반도체가 굉장히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포 심리가 좀 직격탄을 조금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제한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슈들 아까 5월달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했는데 반도체만 이제 증가를 했다.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국가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고 일단은 어제 상호관세가 조금 이제 진전이 되었다는 소식. 그러니까 115%씩 모두 이제 하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30%의 관세, 그리고 미국에 관해서는 10%의 관세 이렇게 좀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18년, 19년 이런 이제 무역 통상 협의나 이런 거를 좀 살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다시 협상을 진행을 하다가도 또다시 한번 엎어지고 다시금 또 재협상에 들어가고 이런 이제 좀 진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경계심으로 좀 바라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반도체는 일단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이제 요소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 현물 가격도 올라가고 DDR 및 이제 랜드 이런 고정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왜 이런 식으로 D램 가격들이 상승을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은 중국에서는 이구환신이라는 이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구환신. 그래서 헌기기를 이제 제공을 하면은 신제품으로 좀 변경을 해주는 그런 이제 국가 지원 정책을 좀 펼쳤기 때문에 그런 애 관련 자금으로 해서 이제 지난해 관련 자금으로만 해서 30조 원 정도 이제 쏟아 부었단 말이죠. 우리가 솔직히 이제 주부들이나 누구들에게 이제 돈 좀 줄게 이제 필요 없는 이제 그 지원을 변경하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가전을 많이 바꾸거든요. 그렇죠? 네.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데는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자,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 관세 이슈가 조금 있었죠. 관세 이슈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재고를 미리 조금 축적을 해놓겠다라는 소식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4월 달에도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17.2%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5월 달 아까 보셨지만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지금 이런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시장을 조금 짓눌러 왔단 말이죠. 짓눌러 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반도체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주들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일단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어제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잖아요. 요거부터 네. 좀 먼저 살펴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전일 외국인과 기관에서 굉장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개인들이 조금 이제 팔아치우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구간을 단기적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MD바이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조금 유망한 기업이에요. 우리가 신규 상장을 한 뒤에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승폭이 꽤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다시금 조금 눌러줄 수도 있지만은
상장을 했던 그런 고가를 다시 한번 뛰어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월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보다는 지금 더 상승을 한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을 해도 추가적인 상승분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조금 당장에 이래 저점에서 보고 너무 올랐다, 너무 상승을 해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분위기들, 이런 지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개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보시고 좀 지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ICTK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그 양자 암호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주가가 조금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지금 계속 보시면은 위아래 계속 횡보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세를 보인다. 주가가 한번 힘을 들어올리고 난 뒤에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횡보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금 빠지면은 손절할 구간들이 조금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식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싣지 말고 항상 기계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빠지면 어느 정도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구간들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 여러분들 좀 이제 눈여겨 보시면서 자, 시장 오늘 분명히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 갭상승을 하면서 움직여 줄 거란 말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여부 같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전 이슈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 시장이 그동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고 그간 좀 제한된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반도체는 4차 산업의 필수적인 재료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또 섹터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삼성전자 어제 많은 급등이 나왔었는데 6만 원 선 돌파 여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주셨던 세 가지 종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주셨던 M디바이스 조금 눌려줄 수는 있지만 상장했던 고점을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미래반도체는 지난주 금요일에 마스터님께서 언급을 드렸고 월요일 어제죠 상승이 나왔습니다. 접근이 현재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런 기대감들을 명확하게 보고 접근을 하신다면 이 종목 역시 마스터님과 함께 대응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ICTK 살펴주셨는데 양자 암호 이슈들로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3월 상승 이후 횡보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절 구간 자체도 명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반도체가 갭상승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앞으로의 접근법들 그리고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종목들을 챙겨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와 힌트 모두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오늘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개장전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에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원전 뭐 지금 체코 뭐 협상 불발이라든지 굉장히 조금 악재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뛰어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수혜가 조금 더 강하게 예상이 되는 이제 원전 테마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트럼프가 2050년까지 지금 원전의 개발 용량의 총 4배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밝히면서 안전 규정을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고요. 18개월 내에 새로운 원자로에 대한 사용 승인을 이제 허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좀 간소화가 됐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가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트럼프는 이제 핵 가속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제약 관련해서 약 관련해서 뭐 행정명령을 하겠다, 뭐 무슨 또 행정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핵 가속화 행정명령 검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산업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글로벌 원전에서는 87% 거의 90%죠. 러시아나 이제 중국산 기반이 지금 이제 보통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가 조선에 관심을 좀 가졌던 것처럼 원전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미국산으로 조금 이제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싶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계속 이제 욕심을 조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트럼프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체코 이제 같은 경우에도 한수원과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이 이제 좀 도움을 주면서 이제 수주를 따낸 상황이잖아요. 따낸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악재는 그거죠. 프랑스가 이제 자국 원전업체 지원 사격을 조금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체코의 계약 중단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체코 정부 같은 경우는 이 법원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계약을 지금 때려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싸움이 그렇게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보통 시각의 좀 대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원전은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들 뭐 트럼프의 욕심에 대해서 제가 좀 베팅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리딩을 정말 잘해요. 네. 예, 우리가 뭐 테슬라 지금 사야 된다 그러면은 네. 테슬라 가격이 그 다음날 10%, 20% 막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지금 리딩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죠. 시장에서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살펴봐야겠죠. 이런 부분들인데, 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효성중공업을 조금 차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게 지금 이렇게 갭하락을 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던 이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체코에 대한 이제 수주 불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을 때거든요. 자, 근데 이날 이제 갭 하락을 이만큼 시켰지만은 이제 다 말아 올리면서 1% 하락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최근의 움직임도 보시면은 물론 위아래 꼬리가 좀 달리고 윗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그래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가격대가 전 고점 근처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전 고점에 대한 매물에 대한 이제 저항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항을 맞을 수 있지만은 여기를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 하나 그룹 관련주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점 계속 이제 유지하다가 이제 튀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갭 하락을 한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거의 갭을 다 메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갭을 다 메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트들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7,500원, 7,600원 이런 자리들 제가 이런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성중공업. 자, 이 종목 또한 지금 보시면은 고점에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고점 55만 원, 54만 9천 원인데, 자, 이 가격대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 나오고 또 신고가가 달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 크게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시는데, 자, 이런 부분들 솔직히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돌파하는 매매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원전 관련해서 나는 수익을 꼭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QR코드 찍고 통신망대로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요거 라이브 방송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 두 번째 원전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일부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도 있었지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죠.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원전 업계에는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총 3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개파락 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오고 있죠. 지금 가격대가 전 고점 근처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노릴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진 살펴주셨습니다. 갭 하락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역시나 갭을 대부분 다 메워주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추가적인 구간이 또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도 높은 구간입니다. 이어서 효성중공업 살펴주셨는데 현재 고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고 또 신고가까지 달성을 한다면 추가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고점 근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료들이 탄탄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원전 관련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맥스 마스터님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잘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원전 관련해서만큼은 내가 수익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송 이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요. 다양한 정보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현재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610선 넘어갔습니다. 네, 코스닥은 731선까지 올라서면서 현재 5포인트 넘게 상승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빨간불 켰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는 상승 보이면서 2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승불 켠 종목들 많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2%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원 5천 원 선을 올라섰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4%대로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도 2% 넘는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시면 현재 개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 코스피에서 많이 사들였었는데 오늘은 1,0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이 좀 갭을 많이 띄운 게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아하. 왜냐 그러면은 또 특히나 이제 미증시가 좀 상승하고 그 다음날 우리 증시를 보면은 네. 갭을 띄우고 난 뒤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우리가 갭을 띄운 만큼의 거기서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야지 우리가 종목들, 보유 종목들이나 이런 게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텐데 종목들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갭을 띄워놓고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뭐 이런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관이 이제 코스피에서 좀 많이 팔아치우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개인들이 이제 양시장 모두 매도해서 매도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보통 이제 개인이 많이 사기 시작하면 시장이 잘 안 올라가요. 개인이 사기 시작하면 시장이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급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지켜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지금 뭐 장 초반이라서 뭐 어떤 이제 매수 금액이라든지 뭐 이제 뭐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게 아직 크게 발현이 되지는 않지만은 지금 일단 뭐 출발하는 종목들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들보다는 뭐 거의 그래도 한 1.7배 정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긍정적인 좀 시그널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외인들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갭을 띄운 종목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까 제가 살펴보니까 자, 그런 종목들은 장중에 조금 눌릴 수 있는데 눌렸다가 다시금 어느 정도 구간에서 어떤 지지력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가 오르고 나서 우리 시장이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한다면 그 이후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적이 많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급까지 개인이 홀로 사주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성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상단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수급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잘 들어와 주는지 또 기관이 잘 들어와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갭을 띄운 반도체주들 눈에 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어떤 지지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시그널 포착 종목에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의 흐름들이 기대되는 종목 또 가지고 와주셨으니까요. 반도체 관련해서 분위기 좋을 때 내가 종목 하나 잡아가고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공개될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은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작용이 되죠. 수급부터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주실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반도체에서 유망한 종목 좀 가지고 왔죠. 근데 이게 조금 죄송한 말인데 네. 제가 아까 차트를 좀 보니까 이미 지금 한 7% 갭을 띄우고 와. 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종목을 지금 바꿀까 지금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왕 가지고 온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이제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개장 시그널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미국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4월 수출에서도 3.7% 반도체가 이제 수출이 늘었다. 그리고 역대 최대로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여기 아까 추가적으로 5월 1일부터 10일까지도 유일하게 반도체 업종만 이제 수출이 좀 증가를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고정 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에 12개월 만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자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이제 고부가 같이 이런 고부가 쉽게 말해서 똑같이 수출을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남는, 마진이 쉽게 말해서 많이 남는 이런 부분들 품목들에 대한 수출 호재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반도체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영업이익까지 우리가 좀 챙겨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지금 뭐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수출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도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이제 SMC 코리아 2025가 14일 날 개막을 합니다. 개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일단 반도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반응을 할 가능성도 지금 높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될 거는 지금 미중 관세, 상호 관세가 이제 협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세 협상이 조금 이제 진전이 될 거라는 소식이 조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과거 우리가 관세로 인해서 관세 우려로 인해서 지금 하락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은 뭐 자기들이 공장을 가지거나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리스크는 좀 많이 적은 종목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팹리스 종목들 있죠. 팹리스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낸드라든지 MCP, 디램 등 이런 이제 굉장한 다양한 반도체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제품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곳에만 지금 반도체가 쓰이는 게 아니죠, 맞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 아니면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모두 조금 포용을 할 수 있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라인업을 좀 구성하라고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G IoT 특히나 이제 뭐 자동차 전장용 배터리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5G 사물 인터넷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죠. 우리가 뭐 삼성의 뭐 스마트 싱스라든지 뭐 아니면 LG 뭐 아니면 IoT 서비스 이런 게 사설 IoT 서비스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더우면 에어컨을 미리 켜놓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반도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자, 이 기업이 이 분야에서 이 반도체, 모바일용 반도체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종목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자, 근데 다만 조금 아쉽게도 오늘 이미 7%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차트 설명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출발과 함께 7% 정도 갭을 띄워서 출발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마스터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 출발할 때부터 7%의 갭을 띄워서 출발할 정도니까 그만큼 유망한 종목들만 콕콕 집어서 가져와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가져오신 이 종목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팹리스 종목이고요. 특히 또 IoT, 또 자동차 관련해서 반도체 시장 점유율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차트상 흐름도 살펴주실 텐데 어떤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을지, 이 종목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정확한 타점이 왔을 때 전략도 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챙겨가실 분들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차트상 흐름 바로 짚어주시죠. 네, 이거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일단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굉장한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죠, 그런데 이런 매집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거의 폭등급으로 이제 거래량 돈 많이 시켜가지고 한번 주가를 한번 크게 들어올린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주가를 들어올린 것만큼 거의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을 시켰고 지금 또다시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가 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상승을 시킬 때 동반되었던 거래량들, 그리고
하락을 할 때 빠져나갔던 거래량들 보면은 이 거래량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차트 안에는 어느 정도 주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이런 차트를 보실 때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밑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이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크게 상승을 했던 폭등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 지금 쭉 1년 동안 하락을 시켰죠. 하락을 시키고 자, 최근에 이렇게 한번 들어올렸다가 다시금 조정받고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갭을 조금 띄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또다시 한 3%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이 모아가면은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 상세한 종목이라든지 뭐 이제 공략 방법, 그리고 이제 대응 가이드는 제가 팍스통신망 내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주셨죠. 차트상 흐름도 짚어주셨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굉장히 오래 한 종목입니다. 주가를 크게 들어 올린 뒤에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반납을 했었는데 들어 올렸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 주가를 반납할 때 거래량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지받아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 올렸을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7%의 갭을 띄워서 출발했던 이 종목 현재 3%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부터 모아간다면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조금 더 기다렸다고 해야 되지만 현재 3%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전략도 바로 라이브 방송 통해서 풀어주실 수 있거든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의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잡아주셨던 종목 또 그리고 방송 중에 잡아주셨던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시장 흐름 지금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 흐름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흐름도 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근데 네, 좀 근데 윗꼬리가 좀 코스피가 달리고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차피 뭐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갭을 띄워놓고 조금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갭은 띄었지만은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는 종가 베팅을 좀 많이 합니다. 네. 종가 베팅을 좀 자주 하면서 우리가 좀 이제 전날 종가에 사가지고 다음날 시초가에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통신망 내에서 좀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플리토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갭상승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한 5%, 6%대 우리가 팔아치운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였죠. 자,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 지금 뭐 정책, AI 관련해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AI 관련주들, 뭐 저점 그리고 반도체 뭐 지금 굉장히 살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두 사기에는 솔직한 말로 돈도 부족하고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뭐 오늘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할게요. 라이브 방송을 지금 통신망 내에서 좀 진행을 하면서 자, 이런 종목들 전체적인 브리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는 매일매일 매매 전략을 또 다르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종가 베팅 후에 저희가 또 시초가 장 초반에서 또 정리를 했던 또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플리토 바로 다음 날 5에서 6%대 움직임 나오면서 또 상승불 켜서 가져간 종목이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실시간의 흐름 그리고 단기적인 공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 시간 외적으로 풀어드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오늘 바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다양한 종목들과 힌트들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나도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한번 노려보고 싶다. 나의 제한된 시드 안에서 나도 수익률로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